잠시만요.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이인데 이 귀한 새 생명을 그 냄새 나는 손으로 만지려고 해요? 비린내라도 좀 빼고 오시지. 그게 뭐 몸에 배서 그렇게 안 빠지는 건가?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손부터 씻으시지요. 밖에서 무슨 병균을 묻히고 오셨을지도 모르잖아요. 손은 깨끗이 씻으셔야죠.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태도야? 당장 사과해. 사과 안 하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어. 사과하라고. 당장. 예, 너의 엄마라는 애가 애 옆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린다. 우리가 뭐 틀린 말 했어?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웃어? 지금 누굴 비웃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사위 챙겼는데 그걸 제일 잘 아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결혼 승낙받으러 딱 한 번 섬에 다녀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엄마를 찾아뵌 적 없잖아. 엄마 덕분에 사업이 잘 되면서도 섬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핑계대고 결국 엄마가 찾아와도 반기지도 않고 대면대면했지. 사람들이 다 알았어. 너 같은 놈이라는 걸. 우리 엄마가 사위 책 잡힐까봐 뒤에서 수습한 것도 몰라? 그런 고마움도 모르는 너희 집구석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이혼할 거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상정 씨의 고향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전라도 신안군에 속한 외딴 섬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두 분 다 섬 출신이었고 부모님의 부모님도 대대로 섬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섬 출신인 게 너무 좋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작은 섬 출신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무시하기 위한 구실로 섬 출신을 들먹였지만 섬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섬의 덕을 본 주제에 말이죠. 그녀의 아버지는 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셨지만 세탁소보다는 각종 조합 운영회 위원회 등 이름을 다 외우지도 못할 여러 모임 활동에 더 힘을 쏟는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를 타며 바다에서 자란 아버지는 꿈에 그리던 배를 갖고 선장이 되었지만 꼬불꼬불한 길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배를 타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탁 기술을 배워 세탁소를 여셨지만 마음은 늘 바다에 있었습니다. 결국 각종 모임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신 것입니다. 형님 말은 바로 해야지. 형님이 회장 감투를 쓰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임을 관리하고 살림을 사는 건 죄다 형수님 몫아니냐 말이죠. 이 동네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암만 맞지? 맞는 말이고 말고. 기질도 형수님이 딱 대장부시잖아. 그녀의 아버지는 저녁에 배 타고 나가서 생선을 잡고 새벽에 들어오면 항상 어머니가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잡아온 생선들을 손질하고 판매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어머니의 전두지휘 덕분이었습니다. 생선 손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착장에 나오는 아줌마들, 어머니들의 사정도 살피는 여장부셨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회장 형님과 형수님으로 불리며 터줏대감 역할을 톡톡히 하셨고 섬에 대한 애정도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덕분인지 그녀도 섬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이 강요하신 적도 없었는데 그녀는 자연스럽게 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친구들은 밑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가기 시작했고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친했던 친구들 대부분이 섬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장정아, 너도 무태 있는 고등학교에 갈래? 너랑 같이 졸업하겠다고 손가락까지 걸었던 은지까지 나가면 너 혼자 너무 외롭지 않겠어? 밑에 나가서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녀보고 그러고 싶지 않아? 아니,
난 섬이 좋아. 섬에 사는 게 좋아. 엄마 아빠랑 지금처럼 이렇게 살 거야. 엄마 아빠처럼 평생 섬에서 살 거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모두 떠난 섬에 그녀 혼자 남게 되었고, 그 덕분에 어머니와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평생 섬에서 살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장정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잖아. 엄마는 네가 조금 더 큰 세상에 나가서 대학 공부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한 번쯤은 나가서 살아볼 걸. 그런 게 후회로 남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엄마 혼자 있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지? 네가 이 섬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는데 공부 마치고 그때 돌아오고 싶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그녀는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라 대학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목포에 있는 해양대학교에 지원할까도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바다에 특별한 애착이 없었습니다. 대신 역사에 관심이 많아 도내 국립대학의 사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후 처음으로 섬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매일 엄마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 딸. 아까 낮에도 통화해놓고 또 전화했어? 이제 들어온 거야? 학교 마치면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야지. 왜 재미없어?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 같은 것도 딱히 없었으니 뭐 감흥도 없고 집에 가고 싶어. 엄마도 보고 싶고. 그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섬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면서도 대학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던 그녀는 다른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맨날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편의점 앞 테이블에 죽치고 앉아 친구들과 노닥거리는 남자를 보며 그가 백수 놈팡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편의점 사장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수 놈팡이는 맞았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편의점 일이나 도울 것이지. 그러지도 않고 쓸데없이 볼일만 보러 다니는 것 같아 그녀는 절로 혀를 끌끌 찼습니다. 다만 편의점 사장님, 즉 그녀의 시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이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섬에 다녀오는 그녀의 일정을 잘 배려해 주셨고, 요즘 보기 드문 효녀에 착실하고 단정한 학생라며 그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또한 격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사장님에게서 저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의문스러웠는데 시어머니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의문이 바로 풀렸습니다. 엄마, 편의점 백수 아들 있잖아. 내가 어떻게 이런 사장님한테서 저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오늘 그 의문이 풀렸어. 엄마 닮은 거였어. 와, 진짜 모자가 똑 닮았어. 그게 그렇게 신기해? 아빠 안 닮았으면 엄마 닮았겠지 뭐. 근데 그 사장님 부인을 오늘 처음 본 거야. 너 거기서 일한 게 벌써 2달째인데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와 본 거야? 응, 그렇다니까. 그것도 별로잖아, 그치? 그런데 옷차림부터가 지나치게 화려했어. 때와 장소에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잔뜩 치렁치렁 걸치고 나와서 깜짝 놀랐지 뭐. 게다가 편의점 물건들을 건성으로 만지더니 포스기 매출을 확인할 때만 눈빛이 반짝거리더라. 분명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야. 그녀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자신도 편의점 물건들을 그런 식으로 다룬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채워 넣는 일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물건을 삐뚤삐뚤하게 놔두었고 조금만 무거운 걸 들어도 짜증을 부렸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았지만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녀는 그 편의점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타지에서의 대학 생활을 지탱하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그 편의점 사장님이셨던 시아버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표정이 안 좋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시아버지는 귀신같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보다 시아버지에게 고민 상담을 더 많이 하고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보통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품을 식사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시아버지는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찍어서 먹어 라고 하셨고 빵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녀가 아플 때는 편의점에 있는 약들도 그냥 주셨고 빼빼로데이나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이나 빼빼로를 한 알음 주셨습니다. 심지어 생일에는 고기를 사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상정 학생을 보면 꼭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나도 타지 출신이라 상정 학생이 겪는 외로움이나 서러움을 너무 잘 알아. 그때 생각도 나고 그러네. 그녀는 타지에서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는 생판남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감동스럽고 든든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사장님은 암에 걸리셨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고 어느 날부터는 사장님의 아내가 아예 편의점을 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의점에 나오면서 시어머니와 쿵짝이 잘 맞는 남편도 편의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오며 가며 그녀에게 실없는 농담을 던지며 싱겁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불성실한 생활 태도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장난처럼 시작된 남편의 구애는 점점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연애 비슷한 것도 한 번 안 해본 그녀에게 수작을 거는 건 남편 같은 놈팡이에게는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의 구애에 넘어가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가 시작되자마자 시어머니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상에 상정 학생이랑 인연이 이렇게 될 줄 또 누가 알았겠어. 우리 집 양반이 상정 학생을 그렇게 예뻐하더니 며느리로 맞게 생겼잖아. 요즘 가뜩이나 몸도 힘들어 하는데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딨겠어. 내친 김에 바로 결혼식 올려버리는 건 어때? 우리 집 양반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 거라도 보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시아버지가 아들이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다는 이유를 들자 그녀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 남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마음도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었던 남편이 있었기에 분가는 하지 못하고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남편이 편의점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시댁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매출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주변에 경쟁 편의점들이 더 들어서고 학생 수는 줄어 매출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주 그녀에게 시집 잘 왔다고 말하며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예, 시시한 월급쟁이보다 편의점 하나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않니?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는 사장 아니냐. 섬에서만 살다가 육지에 나와 이런 집에 시집도 왔고. 너도 이만하면 성공했지 뭐. 사학과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얼른 아이나 하나 낳도록 해라. 시아버지는 그녀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그녀와 남편은 여전히 분가하지 못한 채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시집 안 간 막내 시누이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듯이 그녀의 시집살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이 본색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그녀와 그녀의 엄마에게 잘했던 사람들이었고 기본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의 예의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물려받은 편의점 외에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거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몇 배 더 유세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바빠졌으면 네가 먼저 나서서 편의점 일이라도 맡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남편 잘 나간다고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말이야. 나는 너가 생활력도 강하고 야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신문에서 그녀가 섬 출신이라는 말을 들먹이며 남편을 잡은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는 둥, 이를 도와야 한다는 둥 비난을 던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편의점 일이나 집안일을 하는 것 자체는 불만이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그녀를 심부름꾼처럼 대하며 사소한 일까지 부려먹는 것은 싫었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은근히 꼽을 주며 무시하는 태도는 더욱 참기 어려웠습니다. 야무진 줄 알았는데 집안일이 영 시원찮구나. 네 시아버지가 하도 칭찬을 해서 믿었더니 이건 뭐. 어머니, 제가 지금 설거지를 하던 중이라서 급하게 물을 갖다 드리느라 그랬습니다. 다음부턴 더 주의할게요. 그리고 어머님, 섬도 사람 사는 곳이니 어디서든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섬 출신이라고 다들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어머 얘, 지금 설거지하면서 물 떠오라고 했다고 나를 먹이는 거야? 너 보다시피 나는 지금 발 각질 제거하고 있지 않니?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물 좀 갖다 달라 했더니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그녀가 섬 출신이라는 것을 들먹이며 그것을 마치 범죄인 양 비아냥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말투는 아이의 습관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다 보니 아이도 잘 들어서지 않았고 임신을 해도 유산이 잦았습니다. 섬이 공기는 좋다면서 섬에서 자랐으면 몸도 튼튼할 줄 알았는데 이건 벌써 유산이 몇 번째야. 내가 아주 속이 상해서 살 수가 없어. 섬 출신은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뭔가 특유의 이상한 기운이 있긴 한가 보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녀의 몸 상태를 비꼬며 애를 제대로 못 낳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유산을 5번 겪는 동안 수도 없이 그런 소리를 들었고 그때마다 섬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정엄마까지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거만한 태도에 지친 그녀는 6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이 아이마저도 유산되면 미련 없이 이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이는 힘들게 임신한 만큼 끝까지 버텨주었고 결국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아기 낳을 때 옆에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대신 엄마가 내일 갈 거야. 우리 딸도 보고 귀하게 얻은 손녀딸도 봐야지. 엄마가 내일 갈 테니까 내일 만나자. 알았지? 엄마가 온다고? 엄마 배 탈 수 있겠어요? 괜히 무리하지 말아요. 배 한 번 타면 며칠을 초조해하시는데 그 고생을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배멀미약 부작용도 거의 없는데 센 걸로 하나 지어놨어. 한약방에 가서 한약도 지어서 먹고 있고 그 한의사가 생강차나 레몬차 같은 게 좋다길래 그것도 구해서 틈날 때마다 마시고 있어. 그리고 체할 때 누르는 손 지압 부위도 알아. 협곡혈인가 하는 거. 거기도 누르면 좋대. 엄마 준비 단단히 했으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 그녀는 회상했습니다. 그 심한 배멀미로 섬을 거의 벗어나지 않던 엄마가 손녀를 보러 오기 위해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 말입니다. 섬에서 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특히 배멀미가 심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결혼식과 시아버지, 장례식 이후 3번째로 배를 타고 나오는 것이었고 그간 임신을 해 있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오랜만에 엄마를 볼 수 있는지 그녀는 실감했습니다. 출산한 딸과 손녀를 보려고 멀미를 무릅쓰고 나온 엄마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너무나도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큰둥했고 터미널에 마중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따라 나가지도 못하는데 괜히 엄마를 불편하게 할 것 같아서 택시를 타고 오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먼 길을 달려 힘겹게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현관에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엉거주춤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속이 상했습니다. 엄마가 그 멀리서 배멀미까지 하면서 고생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해? 터미널에 나가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현관에는 나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장정아, 됐다. 그만해. 우선 우리 손녀딸부터 보여주렴. 엄마는 손녀딸이 너무 보고 싶어. 엄마가 그녀를 말렸고 그녀는 일단 방으로 들어가 딸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감격해서 딸을 안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이인데 이 귀한 새 생명을 그 냄새 나는 손으로 만지려고 해요? 비린내라도 좀 빼고 오시지. 그게 뭐 몸에 배서 그렇게 안 빠지는 건가? 남편은 엄마가 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게 질색하면서 엄마를 무슨 더럽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더니 마지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손부터 씻으시지요. 밖에서 무슨 병균을 묻히고 오셨을지도 모르잖아요. 손은 깨끗이 씻으셔야죠. 그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를 길고양이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태도야? 당장 사과해. 사과 안 하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어. 사과하라고. 당장. 악에 바친 그녀는 그간 쌓인 서름을 모두 토해내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얘, 너의 엄마라는 애가 애 옆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린다. 우리가 뭐 틀린 말 했어?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그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웃어? 지금 누굴 비웃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사위 챙겼는데 그걸 제일 잘 아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결혼 승낙받으러 딱 한 번 섬에 다녀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엄마를 찾아뵌 적 없잖아. 엄마 덕분에 사업이 잘 되면서도 섬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핑계대고 결국 엄마가 찾아와도 반기지도 않고 대면대면했지. 사람들이 다 알았어. 너 같은 놈이라는 걸. 우리 엄마가 사위책 잡힐까봐 뒤에서 수습한 것도 몰라? 그런 고마움도 모르는 너희 집구석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이혼할 거야. 그녀는 쏟아내고 난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동시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혼. 아휴. 그래 오래 참았네. 근데 뭐하러 그렇게 오래 참았냐? 애까지 낳아서 꼼짝없이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갑갑했는데 이제라도 이혼 소리 해줘서 고마워 죽겠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긴 한데 그 소리 왜 네가 먼저 하니? 해도 내 아들이 먼저 했어야지. 뭐 그래도 매달리는 것보단 낫네. 그들의 비아냥거리는 태도에 그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말리던 엄마도 그 꼴을 보자 분노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꼼짝없이 데리고 살아야 해서 갑갑했다고? 당신들 주제에 우리 딸 같은 아내 둔 걸 감사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고 둘은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녀는 둘을 떼어놓고 필요한 짐을 챙겨 딸과 엄마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신생아를 데리고 배를 탈 수는 없었으니 급한 대로 호텔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묻더니 당장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지인은 그녀도 잘 아는 섬 출신이었고 남편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 사람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말투에서 상황을 알아챈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배 시간도 끊겼고, 이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당장은 배를 탈 수 없으니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얼마든지 오래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어르신은 저희 집 은인이시니까요. 상정이, 너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히 있어. 집에 이렇게 갓난아이가 머물게 되다니 오히려 영광이에요. 그녀는 엄마와 자신을 배려하는 지인의 따뜻한 마음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직 아기를 데리고 배를 타기는 무리였기에 그녀는 그 집에 머물면서 이혼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잘 나가니 이혼하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더 젊고 예쁜 여자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사업도 계속 승승장구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았기에 몇 번 남편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그녀를 모욕하며 과거 이야기까지 들추었습니다. 야,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너 설마 내가 정말 좋아서 그렇게 따라다니고 찝쩍거렸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지? 너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내가 어울리던 여자애들 봤지? 걔네들 얼마나 예쁘고 몸매도 좋았냐? 그런데 내가 너 같은 애한테 반하기라도 했다고 생각해? 내가 너랑 살면서 제일 억울했던 게 그거야. 내가 너 좋아서 결혼한 줄 아는 거. 그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어이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비열한 말로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이제 이혼하게 됐으니 제대로 알려줄게. 잘 들어. 나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너 같은 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랑 결혼하라고 해서 한 거야. 편의점도 물려주신다고 하니까 억지로 쫓아다닌 거라고 됐냐? 아,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알고 보니 남편은 시아버지가 편찮으시게 되면서 사람 구실을 하길 바랐고, 시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가 착하고 야무지다며 편의점 운영을 맡기고 유산을 남겨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아버지의 바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돈을 벌자 순식간에 아나무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얘기를 하며 처음부터 그녀를 좋아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속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창 잘 나가던 시기였기에 재산 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등을 합의하는 데 있어서는 구질구질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생각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엄마는 단순히 이혼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응징을 해야 해. 그녀와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된 것이 사실은 그녀의 엄마 덕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섬에서 나왔던 엄마는 남편이 여전히 편의점 일도 제대로 안 한다는 걸 보고 섬에만 나는 특산물을 유통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섬에 맛있는 나물 장아찌를 만드는 집이 있거든. 동네 사람들은 그 맛을 알지만 육지 사람들까지는 잘 모르지. 입소문만 나면 잘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조서방, 자네가 한번 맡아서 해보면 어떻겠나? 엄마는 섬 농가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제안을 했지만 남편은 시큰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장모님도 참 무슨 나물 장아찌 따위를 팔아서 뭐 얼마나 남는다고. 일단 알겠으니까 나물이나 몇 통 주고 가세요. 한번 보기나 할게요. 남편은 자료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결국 그녀가 발로 뛰어 첫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나물 장아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주문이 늘어나자 남편은 그제야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와 엄마가 머물고 있던 집의 주인은 바로 그 나물 장아찌를 만드는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그 집은 엄마 덕분에 일이 잘 풀려서 장남은 섬을 떠나 도시로 나와 사업을 확장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집은 엄마를 은인으로 여기며 극진히 대우했고 수익이 날 때마다 지분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본성을
그들과의 비교를 통해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그런 모욕을 당한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분들 덕분에 남편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놈팡이 같은 전 남편이었지만 그는 사람을 구슬리는 재주는 타고났으니 영업이 천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남편은 거래처를 확장하며 유통망을 구축했고 나물뿐만 아니라 섬 특산물 전문 유통업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질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었던 덕분이었고 그 배경에는 그녀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남편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그가 진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인간이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 죄다 아빠를 회장님,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랐던 사람들이잖아. 아직도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 자식들이라 남이 아니지.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엄마를 믿고 그 좋은 상품을 그런 가격에 납품해준 거지. 그런데 그놈이 엄마 공을 단 한 번이라도 인정한 적 있어? 지 엄마랑 짝짝꿍하면서 지 잘난 줄만 알았잖아. 오히려 자기들 덕분에 섬 사람들 살림이 폈다며 생색이나 내고. 그녀는 그 억울함에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우리가 직접 팔 걷어붙일 필요도 없어. 이미 너 이혼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왜 이혼했는지는 다들 짐작하고 있잖아. 엄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갓난아이가 있는데 이혼까지 했다면 이유야 뻔하지. 다들 알아. 벌써부터 그 사위놈 애초에 글러먹은 놈이라고 하던 얘기들 뿐이야. 그래도 우리가 중간에서 도와줘서 어쩔 수 없이 거래를 계속했었는데 이제는 다들 그만할 때가 됐다고 하더라. 그녀는 엄마에게 당부했습니다. 엄마, 마음 약해지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인간을 도와줄 필요 없어. 거래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다 찾아가서 말려야 해. 그렇게 하나둘씩 거래가 끊겼습니다. 질 좋은 상품을 그 가격에 납품받아 사업을 키웠는데 주요 거래처가 다 끊기니 사업은 금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곧 품질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을 내놓기 시작했고 영원할 것 같았던 유통망도 점차 무너져 갔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은 섬 청정수를 이용한 맥주 사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청정수 사용에 대한 계약도 제대로 맺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유치를 받고 자금을 끌어모아 일을 벌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청정수 계약? 웃기고 있네. 공무원들이 그놈을 얼마나 안 좋게 봤는지 알잖아. 그분들도 다 엄마 지인들이랑 친하니까 참아줬던 거지.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그런 태도로 섬 사람들을 무시하는 인간이랑 계약을 맺을 리가 있겠어? 계약이 안 성사되면 그 인간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야. 끌어다 쓴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녀는 이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속이 시원해. 우리 딸 속이 후련하다니 엄마도 통쾌하다. 우리가 일부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해코지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다들 알아서 먼저 움직여 주잖아. 애초에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결국 남편은 청정수 계약을 따내지 못했고 유통사업도 망해가는 마당에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녀와 엄마가 머물고 있는 지인의 집으로 찾아와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어리석었지 뭐예요. 앞으로는 자기랑 장모님 말씀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그 말에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야? 너 정말 비겁하고 대책 없다. 이런다고 내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니? 아직도 날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빌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원하셨던 건 나중에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셨던 거 아니겠어? 정말 후회해. 아버지 산소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나를 한 번만 봐줘.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그만해. 아버님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이용하지 마. 내가 아버님을 존경했지만 넌 그분을 이런 데 끌어들이지 마. 아버님도 내가 더 잘했다고 하실 거야. 너보다 내가 아버님 마음을 더 잘 알 것 같거든.
시어머니도 덧붙였습니다. 예, 그래. 네 마음 풀릴 때까지 하고 싶은 말 다 해. 우리가 다 들어줄 테니까 마음을 바꿔보면 안 되겠니? 재결합이 어려우면 사업이라도 도와달라고.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넌 정말 말해야 할 것들만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만 하는구나. 우리 딸. 내가 힘들게 얻은 내 딸을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는 집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 난 내 딸이 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아이로 자라길 원해. 그게 내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야. 너희 집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든 말든 막노동이라도 해서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 네가 그렇게 귀하다고 노래를 부르는 딸내미 양육비니까 잘 보낼 거라 믿을게. 나 좀 쉬어야 하니까 가줄래? 여기는 우리도 신세 지고 있는 집이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사부인,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못나서 아들도 잘못 키우고 그동안 따님과 시아버지께 못할 말도 많이 했습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살면서 갚을 수 있게 기회를 좀 주세요. 저희 모자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쥐어짜며 엄마에게 들러붙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지인이 보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어디서 가증스럽게 눈물까지 쥐어짜며 쇼를 해요? 넌 뭐 하는 놈이야? 너희 엄마 이러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지인은 크게 소리치며 전 남편을 질책했습니다. 사업하면서 너란 놈 지켜볼 만큼 지켜봤고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없는 놈이었네. 지금 여기 와서 이딴 소리나 할 상황이니?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너 같은 놈이나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은 더 당해야겠다. 아직도 멀었어. 너랑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네 편을 들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지.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 말 섞기 싫은데 이분들은 어떻겠냐고. 여긴 내 집이고 이분들은 내 집에 모시는 귀한 손님들이야. 귀찮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 경찰까지 부르길 바라는 건 아니지. 당장 나가. 지인은 키도 크고 체격도 좋으신 분이라 그렇게 호통을 치니 집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찍소리도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된통혼이 난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내빼듯 돌아갔습니다. 끝까지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꼴이 더 싫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녀는 고사를 지내지 않아도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렇게 망하고 회개하며 살든지 말든지 그녀와는 더 이상 볼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엄마와 그녀는 곧 섬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돌아갈 날이 정해지자 엄마는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장정아, 넌 그냥 여기 정착해서 사는 게 어때? 애 교육을 위해서라도 육지 도시에 사는 게 낫기도 하고 말이야. 애까지 데리고 섬에서 사는 것보다 도시에서 사는 게 너한테도 여러 기회가 열릴 것 같아. 사람들은 대놓고 나쁜 사람들처럼 말을 막 하진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섬 사람에 대한 편견은 있을 거야. 우리도 육지 사람들을 육지 것들이라고 하잖니? 어르신들은 자주 그렇게 말하시고. 엄마는 걱정스러워하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에서 나고 자라 너를 낳았으니 너도 섬 사람으로 자랐지만 저 아이는 육지에서 자라게 해줘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 한 번 더 생각해봐. 엄마는 내가 여기서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녀는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확고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시는지 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섬에 돌아가고 싶어요. 내 딸도 나처럼 섬에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서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잘 자랐잖아요. 엄마도 알죠. 내 딸이나 우리 집을 섬 사람, 섬 출신 어쩌고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랑은 상종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다들 신기해하긴 했지만 무시하거나 이상하게 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나쁜 사람들을 만난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리지도 마세요. 그녀는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섬에서의 삶에 대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정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위의 가식적인 면을 파악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